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 2000년대 초반, 기술 기업들은 새로운 전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가장 앞서 나간 기업은 단연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은 2006년 아마존 웹 서비스를 론칭하며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일반화시켰고, 그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왕국에는 오래된 기술 공룡 IBM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두 기술 거인이 충돌한 클라우드 특허 소송입니다. IBM은 단순한 도전자라기보다 이미 클라우드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을 수십 년 전부터 축적해온 기업입니다. 2000년대 이전부터 원격 서버 운영, 가상화 기술, 분산 컴퓨팅 시스템 등 수많은 관련 특허를 확보해온 IBM은 자신들이 클라우드 시대의 숨은 개척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아마존이 AWS를 통해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주문형 온 디맨드로 제공하는 구조. 두 번째는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 보안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세 번째는 대규모 서버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할당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IBM은 이 3가지 기술 모두 자신들이 수년 전 등록한 특허의 핵심이자 현재 AWS가 구현하고 있는 서비스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존은 즉각 반박에 나섭니다. AWS의 기술은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완성된 것이며 IBM의 특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이미 다른 기술로 대체된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기술 특허가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IBM의 소송이 단순한 로열티 수익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위라고 반격했습니다. 이들의 공방은 단순한 기술 해석을 넘어서 클라우드 산업의 주도권과 기술 철학에 대한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미국 내 기업 간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전체에 충격파를 안겼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AWS의 아키텍처를 벤치마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IBM이 승소한다면 전체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계는 긴장했고 투자자들은 향후 결과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BM은 소송과 함께 공식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은 혁신 기업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로열티 분쟁이 아닌 기술 소유자와 플랫폼 지배자 간의 철학 충돌이었습니다. IBM은 1990년대부터 클라우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온디맨드 컴퓨팅 개념을 발전시켜왔고 이미 다수의 미국 특허를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특허 괴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오픈 클라우드를 주장하며 기술 공유와 진화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누구나 혁신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야말로 클라우드의 정신이라고 주장하며 IBM이 오래된 특허로 새로운 기술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두 기업은 기술 해석은 물론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를 놓고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였습니다. 법적 공방은 2년 이상 이어졌고 소송 중 IBM은 아마존 외에도 여러 클라우드 기업들을 상대로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특허 방어 전략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선제적 특허 확보에 나서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8년 두 회사는 법원 밖에서 비공개 합의에 이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분석가들은 아마존이 일정 규모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IBM이 향후 유사 소송을 자제하는 조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IBM은 이후에도 특허 기반 수익 모델을 지속했지만 아마존과의 협상 이후엔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 클라우드 기술의 본질과 미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가 기술을 먼저 생각했는가와 누가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고 시장화했는가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IBM은 설계도에 충실했던 장인이라면 아마존은 그것을 집으로 만든 건축업자였습니다. 특허는 장인의 자산이지만 플랫폼은 집을 짓는 사람의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이 두 개념의 충돌이 바로 이번 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송은 기술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특허 전략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혁신이 아무리 빠르고 시장 반응이 뜨거워도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위태로운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된 기술이라도 특허로 보호된다면 새로운 강자에게 법적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의 소유와 기술의 구현 사이의 간극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IBM은 클라우드의 이론적 개념과 기반 기술을 개발했지만 아마존은 그것을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지은 셈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의 성공은 IBM의 기술적 유산 위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이 소송은 윤리적 질문도 던집니다. 기술을 구현한 자가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기술을 처음 생각해낸 자가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 딜레마는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헬스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도 반복될 법적, 윤리적 논쟁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기술 기업 간의 경쟁이 단지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누가 미래를 먼저 정의하고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게임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마존은 법적 다툼에서 IBM에 양보했을지 모르지만 시장에서의 위치는 더욱 굳건해졌고 IBM은 자신의 기술 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학습한 셈이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결국 법적 보호 위에 세워져야 진짜 자산이 됩니다. 이번 분쟁은 지식재산이라는 단어가 단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기업 생존의 근간이라는 점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지 두 회사의 분쟁이 아닌 기술이 자산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교훈을 남긴 법적 이정표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술 기업들이 이 사례를 참고 삼아 기술뿐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킬 구조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